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팽이가 돌고 있어. 팽이가 하나 돌고 있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어쨌든 힘이 작용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이 변화하여 힘이 작용하면 각 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각 운동량이 변화해서 쉽게 가자. 속도가 변화합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단어 뜻 나왔으니까 네모지 뭐. 회전 관성은 회전하는 속도에서 각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또 체크. 회전 관성 단어 뜻이 나왔죠. 회전 관성은 속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회전 관성이 크면 속도 변화는 작겠지. 속도 변화는 작겠지.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뒤에 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런 말을 뽑아낼 수 있다고.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일단 끊어.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벌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 커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써.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관성 커집니다. 회전 관성 커지면 뭐라 그랬지? 속도 변화가 힘들어요. 거기까지 또 연결하면 되지.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체크. 얘 속도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다고.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서 거짓말 크게 만들지. 각 운동량을 줄어들게 합니다. 어쨌든 틀린 얘기. X. 다음 샘플링은 딱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는 거네.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끊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1.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2.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이다. 3.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몇 초마다 끊을 건지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노래 파장이 있는데 굵직굵직하게 요거를 수치화해서 숫자 하나, 여기를 수치화해서 숫자 하나로 하는 거랑 이 시간을 엄청 짧게 나눠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각각의 구간마다 데이터를 주는 거랑 잘게 자를수록 데이터 양 많아지고 음질 좋아지겠지.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집니다. 주기가 짧을수록 아래로 화살표, 음질이 좋아집니다. 음질 위로 화살표. 하지만 각 주기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주기가 짧아지면 생성되는 데이터 수도 많아집니다. 생성되는 데이터 위로 화살표.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주기가 짧으면 음질도 좋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이 관계를 확인하시라. 소리 파동의 모양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한다? 아니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소리 파동 모양을 잘게 나누는 거지. 그래서 17번 X.
밑에 나와 있는 18, 19번 패스. 20번은 한번 확인할까요?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합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 빗방울, 물방울 하나하나에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대.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에 해당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물방울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입니다. 물방울이 있어요. 떨어질 거야. 중력을 받아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거기에 해당되는, 요 크기에 해당되는 공기, 그 공기의 무게, 그게 부력. 얘는 반대 힘으로. 그러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부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지. 다음,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스티로폴 입자와 같이 밀도가 아주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 하나, 알갱이 하나 떨어뜨리면 이게 잘 안 떨어지고 위로 이렇게 되잖아. 그 얘기래요.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렇겠지. 다음 페이지. 21번은 CD 이야기인 거니까 패스. 다음 22번 지문은 봐야 되겠네요.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무조건 밑줄이죠.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에 가까워집니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장축이라고 하는데, 장축이라고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률이라고 합니다. 타원이 있어요. 초점이 아주 많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요쯤에 있지.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장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요렇게 지나는 걸 장축이라고 하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D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것. 장축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지, L. 이것을 20률이라고 합니다. D 나누기 L. 이렇게 할게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집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또 밑줄이죠.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집니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합니다. 얘네들은 다른 천체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 거지. 현재 지구 공전 20률은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20률이 변합니다.
천체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중요한 말 아니야.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가까워집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쓰면 돼.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집니다. 원일점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렇게죠.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이심률이 0.055, 지구의 공전 궤도는 0.017. 누가 더 원에 가까워요?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틀린 얘기지. 얘가 더 원에 가깝지. 이렇게. 됐고 밑에 것도 할만하죠. 소리 그늘 효과는 주파수가 소리 그늘 효과 설명할 건가 보다. 주파수가 1000Hz 이상의 고음에서 잘 나타나지만 그 이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기준이네. 이 현상은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나타내는데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서 음원의 수평 방향 지각에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지. 왜? 주파수가 1000 이상인 애들은 소리 그늘 효과를 활용할 수 있고 1000 이하이면 활용하기 어려울 거고. 밑에 볼게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걸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내가 공장을 해. 공장을 하면서 폐수를 흘려보내.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지. 외부성이 작용한 거지. 꿀벌, 양봉업자야. 양봉을 했더니 옆에 있던 과수원에서 애들이 꿀 따오면서 엄청 수분 수정을 잘 시켜가지고 과수원이 잘 돼. 그것도 외부성.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던 이득이 되던 그거는 전체 경제에서는 이득이 아니야.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해서 행동하지는 않을 거니까. 과수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까지 고려해서 QA보다 늘릴 이유는 없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여기 외부성은 무조건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어. X.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더 생산해도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는 효율성이 충족된 거는 아니다. 그렇죠.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26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오케이. 26, 28번 두 개 할게요.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각지름 네모.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거리가 줄어들면
각지름은 커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구에서 저 별을 바라볼 거예요. 얘를 바라볼 거야. 얘 각도는 얼만큼? 요만큼이지. 근데 얘가 가까이 왔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더 커 보이겠지. 그러면 각은 더 커지겠지. 이렇게. 달 봐, 달. 달을 봤는데 요 정도 각도야. 근데 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각이 커질 거잖아. 하늘에서 보는 게. 새 천체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양, 달, 지구, 일식.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찰이 됩니다. 근지점이나 근처에 위치하면 너무 머니까 옆에다가 써. 개기일식.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있는데 태양빛을 가릴 거야. 근데 얘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그림자가 더 많이 지겠지. 여기에서 오는 이 빛이 어딨어?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금환일식이 관측될 수가 있습니다.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금환일식, 반지처럼.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 꼬불꼬불이네.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일단 태양, 달이 요쪽에 가까운 거지. 지구와 태양이 멀단 얘기죠. 천체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그러면 각지름은 줄어들겠지.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큽니다. 맞게 되겠죠. 27번 패스. 28번 보러 갈게요. 고잔고 성안고 2학년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에요. 과거에는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원자가 제일 작은 거야. 아니요. 요즘에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혹시 학교 과학 시간에나 혹은 선행하면서 표준 모형 배우니? 쿼크 막 이런 얘기까지 해? 살벌하다.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는 세 입자 중 가장 작고 가볍다. 음전기, 전자, 작고 가벼워. 1897년 톰슨이 기체 방전관 실험에서 음전기의 흐름을 확인하여 음전기의 흐름이라는 건 그냥 전자의 흐름 확인하겠다라는 거지.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음전기를 띠고 있으며 마이너스를 띠면 전자들은 서로 반발하므로 원자 안에 모여있기 힘들지. 이때 전자끼리 흩어지지 않고 원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톰슨은 건포도빵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톰슨, 건포도빵 모형.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고, 이거 밀가루 반죽. 전자는 건포도처럼 점점 박혀서 서로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가 없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가 평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내부 구조를 제시한다. 입자들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입자들 간의 위치와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입자들,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내부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지들끼리 어떻게 서 있냐 이 얘기를 하지, 걔네들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이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X. 일단 정지.